그래서 자, 매크로 3, 잠깐만요. 이제 주의사항 하나, 매크로 3시트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실행까지. 그 위치하고 기록 중지 누르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문제 읽어보셨으니까 더 이상 뭐 쓰면 안 되고, 매크로 이름 이익금액이고 빼기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업하라. 그러면 어느 범위에? 이 범위에. 이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하시고 제 틀린 거 확인해 주세요.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이익금액, 현재 통합 문서 위치에 저장, 확인, F4셀 선택하시고 이꼴 판매 금액 상대 참조 빼기 매입 금액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리고 문제에서 지시하는 매크로 작업은 끝났습니다. 기록 중지 꼭 누르세요. 기록 중지. 자, 세 번째 뭡니까? 단추 연결하라 그랬죠? 자, 개발 도구에 컨트롤, 삽입,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B13 여기네요. 셀 포인트 위치하시고 셀이 아니에요. 자, 왼쪽 알트키 포인트 위치하시고 왼쪽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C14 범위에 생성. 그 다음 단추는 매크로 연결 지정창의 화면에 바로 나타납니다. 이익금액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단추 1 텍스트에 클릭. 기존에 있던 텍스트 없애버리시고 지우시고 이익금액으로 입력하시고 빠져나올 때 2에서 시기. 2번 셀 스타일을 적용하는 범위가 여기입니다. 이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을 하시고 명령 작업입니다. 개발 도구의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 제 틀린 거 찾아주고 계세요? 자, 매크로 이름 셀 스타일 그리고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자, A3부터 F3까지 범위에 대해서 홈, 셀 스타일, 스타일 이름 강조색 1. 아마 이름을 찾는데 찾는데 힘들진 않을 거고요. 자, 강조색 1. 그리고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기록 중지. 자, 그 다음 도형 연결입니다. 삽입, 일러스테이션 그룹의 도형, 사각형 영역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213셀 4등분 좌측 상단에 포인트 두시고 왼쪽 알트키 클릭 드래그 F14 범위 텍스트 입력 엔터 쳐서 입력 셀 스타일 텍스트 편집 상태에 빠져나야겠다. ES시키. 그 다음 매크로 연결 지정 도형에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연결 셀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이름 선택 확인 그리고 참고 표시 실행되는지 확인. 자, 그러면 이익금액 지우시고 내용 지우시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이익금액 단추를 클릭하면 이익금액 매크로가 실행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A3부터 F3에 서식이 채우기가 없고 그다음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자동을 이야기하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셀 스타일 매크로가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장. 자, 제 화면 봅니다. 이제 혹시나 지금 틀렸는데 이걸 수정을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자, 앞에 봅니다. 자, 오타
입력이 되어졌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단추나 도형에 포인트 올려두시고요. 클릭을 하면 명령 실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그럼 이거 선택과 함께 바로가기 메뉴가 동시에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도형이나 단추의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텍스트 수정합니다. 됐어요? 자, 빠져나올 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매크로 연결이 잘못되었다. 뭐 이게 단추가 되든 도형이 되든 자 포인트 올려두시고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수정할 때는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서 이 바로가기 메뉴로 사라지게끔 숨기시고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텍스트 편집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 하면 뭐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자 교재 198페이지를 펼칩니다. 198페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열려있는 파일이 있죠. 무슨 파일이 있습니까? 기능 정리라는 파일 있죠. 자, 차트로 가겠습니다. 차트. 교재 198페이지. 거기 차트는 뭐 차트 이야기는 벌써 뭐 한글, 파워포인트를 거쳐서 쭉 해왔잖아요. 물론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구성요소 설명이라 해서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 밑에 이름 한번 읽어보실래요? 동그라미 1번, 2번 다 눈길도 한번 따라가 보시고 쭉 읽어보세요. 제목만 읽어보세요. 제목만. 왜냐면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 기억이 나시는 것도 있고 나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아마 제가 여기 있는 건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파워포인트에서 아마 다 했던 용어들이. 엑셀 제가 한글 할 때도 다 이런 용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한 2분 정도, 2, 3분 드릴 테니까 빨리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차트는 구성요소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신 걸로 알고 진행할게요. 자,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차트 만나서 우리가 뭐 깔끔하게 어떻게 진행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물론 이제 거기에서 배웠던 것도 있고, 배우지 않은 것들도 있고, 뭐, 근데 뭐, 여러분들은 지금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한번 정리는 하고 갈게요. 자, 차트는 시각적 효과 때문에 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차트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하세요. 모델명, 생산가, 판매가.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개체입니다. 차트도. 그래서 삽입 탭에 차트 종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뭐 이것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일단 묶은 세로 막대요. 묶은 세로 막대.
그래서 이게 이 자료를 가지고 만든 차트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차트라는 기능을 적용을 시키고 새로운 탭이 화면에 그 기능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화면에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사항별 탭이라고 그랬고. 자, 디자인 탭은 무슨 기능?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이제. 자, 뭐 이게 한글도 나오고 파워포인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엑셀도 나오고 뭐 하니까. 자, 그다음 서식은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쁘게 꾸미는 기능들이 있고 없으면 선택 영역 서식을 눌러서 작업을 한다. 자, 작업창이라고 그랬죠? 작업창은 열어 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고 그다음 구성 요소의 이름 아까 익히라고 그랬죠? 그럼 구성 요소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여기서 선택한다. 그러면 선택 항목이 이렇게 동그라미 파란 색깔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그림 영역. 그다음에 분내. 아, 추가 설명 안 할 건데 방금 읽어보셨잖아요. 세로 갑축. 세로 갑축 주는검선, 회색선. 그다음에 차트 영역. 차트 자체를 이야기한다. 차트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건 모든 차트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선택했다라고 해석한다. 차트 제목. 여기. 그다음에 계열 생산값. 같은 색깔의 막대나 선, 뭐 원 조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열 판매가. 그다음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면 이렇게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이름 보이세요? 클릭. 또 옮기시면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이름 보이세요? 자,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냥 차트 상에서 이렇게 구성 요소 선택. 이렇게 세로 갑축 선택. 여기도 이쁘게 꾸미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지만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축 서식에서 이쁘게 꾸미는 기능 작업창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구성 요소 선택. 자, 가로 항목축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 레이블이라는 항목 이름에다 포인트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시면 일단 맨 위에 있는 게 구성 요소 지우는 거 딜리트 키 삭제. 그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게 일단 축 서식. 이쁘게 꾸미는 거 서식 작업창이 나타난다. 자, 같은 색깔의 막대 계열 클릭. 같은 색깔의 막대 계열 클릭. 자, 이 가장 그럼 짧은 막대를 선택하고 싶다. 그럼 요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한 번 클릭하면 계열 선택. 자, 다시 한 번 더 클릭합니다. 클릭. 하면 요 한 개 전체 계열에서 한 부분. 자, 화면 보세요. 전체 계열에서 한 부분을 우리는 데이터 요소라고 한다. 자,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거 이름이 어디 나타나냐면 여기 보세요. 생산가 계열에 나 065 요소라고 이렇게 공식 이름이 보입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열 뒷 배경에 있는 그림 영역, 그 다음에 계열 안에 있는 회색선, 세로 갑축 주는 검선 이렇게 마우스. 그 다음에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는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 과연 구성 요소라는 게 이것밖에 없냐고요? 아니, 더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디자인 탭에 가면 차트 요소 추가 기억나세요? 네? 저 초록 색깔이 선택사항이라서 저기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그 축, 가로축, 세로축, 가로, 지금 현재 가로 항목축, 세로 갑축, 축 제목, 기본 가로, 기본 세로, 축, 가로축, 세로축, 차트 제목, 뭐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데이터 레이블은 뭐라 그랬죠? 이 구성 요소는 저 차트 작업할 때 사용했던 숫자 데이터를 셀상에 나타내겠다. 그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물이 숫자 값이다. 데이터 표는 이것도 파워포인트 할 때 실습 문제 중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가서 교재라도 한번 펼쳐보세요. 그 차트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일목요연한 표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겠다. 그다음에 눈금선. 지금 현재 가로 방향의 주 눈금선, 세로 방향의 주 눈. 축은 가로 주 눈금선은 세로축에, 세로주 눈금선은 가로축에 대해서 뭐 표시하겠다, 표시하지 않겠다. 범례도 표시를 하지 않겠다. 표시를 한다면 어느 쪽에 할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그 다음에 뭐 차트 종류 변경하는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 그것들은 뭐 엑셀 시간에 저기 파워포인트 시간에 다 하고 넘어왔던 내용이라 제가 뭐 특별히 쓰는 건 없고요. 그러나 우리 또 크말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화면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자 일단 차트를 만드는 건 시각적 효과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내용 파악하기가 쉽다. 시각적 효과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만든다. 차트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왔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선택하는 방법은 사항별 탭인 서식 탭에서 선택한다. 아니면 차트 상에서 선택한다. 그 다음 꾸미는 기능은 서식 작업창을 이용한다. 여기.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을 이용한다. 기억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추가 삭제는 뭐 말 그대로 선택, 딜리트 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를 이용하시거나 근본적인 기능은 어디 있냐고요? 디자인 탭에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추가 삭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됐죠? 뭐 그런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시고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영역 선택. 차트 영역 선택. 그럼 이렇게. 자, 이 영역에 이제 계열 추가나 삭제를 하실 때 이건 데이터의 영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여기 실선 모양 파란 색깔이나 실선들 보이시죠? 이게 차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입니다. 이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한다. 즉, 특히 파란색 부분, 꼭지점, 파란색 꼭지점 보이시죠? 파란색 꼭지점. 자, 여기에 포인트 맞추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수익 계열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추가됩니다. 파란색이죠. 이게 아주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데이터 조정하는 방법.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양쪽 가장자리의 데이터에 대해서 뭐 줄이거나 삭제해서 계열 추가 삭제가 더 가능하고 그 다음 항목 추가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항목 추가 삭제. 물론 가장자리에 있을 때.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데이터 작업은 어디서 가서 하냐고요. 자, 이런 작업을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 제 화면 봅니다. 자,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 아마 데이터 수정은 거의 한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요 화면은 거의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막 이것저것 안 된다. 그러면 지우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뭐 내가 필요한 게 이만큼이다. 그럼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잘못 선택했네요. 구조가 맞아야 된다. 구조가. 선택하는 구조가.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이게. 컨트롤 키 이용해서. 자, 되셨어요? 자, 일단 또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모델명 전체 컨트롤 키 생산가 판매가 뭐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하지 않죠. 자, 요렇게 이제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보면 또 특정 계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제거만 배워드리고 이렇게 여기 뭐 행렬 전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화면상에 지금 계열은 막대로 나타나죠. 근데 저걸 행과 열을 바꾸면 범례하고 행렬 전환하시면 범례하고 가로축에는 항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부분이 왼쪽에 지금 계열로 넘어와 있는 이 부분이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처럼 방금 드문드문 선택하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법 행렬 전환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항목을 없애버립니다. 즉 여기서는 계열이 구조적으로 계열을 없애버립니다. 한 두어 개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없어졌죠. 없어진 5개의 항목에 5개의 계열을 두 개 없애버리고 3개만 지금 남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행렬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계열은 2개가 되고 항목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항목이 총 5개였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되도록이면 컨트롤 키나 여기를 여기 요 부분 있죠. 요거 근본적으로 여기 요 부분을 웬만하면 건드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저걸 다루게 되면. 그냥 범위 설정이면 다행인데 이게 드문드문 설정할 때 정말 귀찮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방금처럼 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뭐 속관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행렬 전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자, 작업 끝났으면 자 치울게요. 위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 여기서 그냥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하나씩 선택을 구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선택해 주는 거죠. 지금은 다시 되돌아갈게요. 모델명, 생산가, 판매가 확인. 다시 이제 원상복구 되었죠?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데이터 종류를 바꾸는 부분은 당연히 디자인 탭에 가야 있겠죠.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계열 값이 쌓여가는 걸 우리는 누적.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세부 항목이 또 있죠. 그래서 선택 사항은 회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올리시면 화면이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 2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행렬 전환입니다. 행렬 전환. 2개의 차이점은 행렬 전환. 그 다음에 뭐 2차원을 쓴다 그러면 3차원 막대도 있겠죠. 이렇게 3차원. 자, 끝건선이요. 자, 끝건선에 가면 뭡니까? 이렇게 선 모양은 매끈한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점을 연결해놓은 이런 꼴도 있다 그랬죠. 이 점을 뭐라 그랬다 그랬죠? 이걸 표식이라 그랬는데 표식. 그 다음에 원형이라는 차트도 있거든요. 원형. 자, 원형은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차지하는 비율. 선거 얼마 전에도 대통령 선거 했었지만 선거 개표 방송하실 때 보면 비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다 원형 차트 개념이에요. 원형 차트. 모양이 약간 다르더라고. 특징이 뭐냐면, 자, 잠깐만요. 제 화면 작업. 우리 지금 이 차트 작업할 때, 어찌됐든 시작할 때 계열이 2개 있었잖아요. 근데 원형 차트의 특징은 계열 1개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1개 이상의 계열을 표시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맨 오른쪽에 보이시면 도너츠형 보이세요? 도너츠형. 그 어떤 도형이 시험에 나오든 어쨌든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개 이상의 원형을 보여준다. 도너츠형. 그 다음에 아까 끝건선형 설정하셨잖아요. 이렇게. 끝건선형에 면을 칠하게 되면 그게 영역형입니다. 영역형. 영역형.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정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내용물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니까. 자, 도형 스타일. 자, 아마 한글 시간에,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에 있는 구성 요소를 어떤 시각으로,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다 보세요 하면 우리가 좀 기능 설정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자, 도형 스타일 어디 있죠? 해당 구성 요소, 차트 구성 요소, 여기 확인하시고, 에 대해서 이쁘게 꾸미겠다. 차트 영역 구성 요소에서. 그래서 도형 스타일 여기 이야기한다 그랬죠. 여기 도형 스타일 여기. 자세히도 안 줄여놨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본인 마음에 드는 꼴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파워포인트 할 때 다 한 번씩은 눌러보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고. 잘 보이나요? 자, 그 다음 이거 필요한 것만 할게요. 자, 그림자 도형 효과에 있겠죠. 여기 모르는 기능이 없을 거니까
뭐 이렇게 목록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너비. 자, 너비 값은 자 도형 윤곽선에 가시면 두께, 요게 이제 너비거든요. 너비, 선의 너비. 요렇게. 여기 없는 값을 만약에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없는 값을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면 서식 작업창을 열거나 아니면 해당 구성 요소의 맨 아래쪽에 있는 영어 메뉴를 클릭을 하면 추가 작업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날 거다. 아마 여기서는 작업창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누르시든지. 자, 그때 제가 파워포인트는 선택 항목이 빨간색 계열이라고 그랬고 엑셀은 초록색 계열을 기본 색깔로 쓰기 때문에 선택 항목이 이렇게 초록 색깔로 나타납니다. 클릭을 했을 때. 차트 옵션에 지금 선이잖아요. 선. 채우기 및 선 항목. 그다음에 채우기 클릭, 펼치기, 다시 클릭하면 줄이기, 적기, 펼치기, 적기, 테두리 항목에 가시면 자, 실선이라고 표현하고 실선에 대한 색깔, 실선에 대한 색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선 색깔, 윤곽선, 테두리, 선 다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밑에 너비 보이세요? 값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 테두리라고 하는 영역 항목 맨 아래에 보면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가 직각이거든요, 이게. 에? 차트의 모서리 꼭, 저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직각이잖아요. 자, 차트 영역 서식의 테두리 맨 아래에 있는 옵션입니다. 둥근 모서리 체크 하면 이렇게 라운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운딩. 옵션. 이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다음 3차원 회전은 차트 종류가 3차원일 때만. 자, 그러면 차트 종류를 한번 바꿔볼까요?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됩니다. 자, 차트 종류 아까 어떻게 바꾼다고요? 디자인 탭에서 차트 종류 변경. 아니면 항목 선택, 구성 요소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필요에 따라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 제가 약간 좀 속도를 좀 붙여서 가거든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차원 회전은 어디서 하냐고요? 자, 서식에 있어요? 없죠? 없으면 어디? 차트 영역 자체에 대한 회전이 돼야 되니까 차트 영역 구성 요소, 선택 영역 서식 하시면 차트 옵션 어디입니까? 효과, 그리고 3차원 회전 이렇게 하면 X축, Y축 값을 돌리겠다. 클릭 하면 해보세요. 천천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Y축 값도 조정해 보시고 원근감도 조정해, 온 김에 원근감도 조정해 보시고 물론 차트 영역 선택 네? 또 그림이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3차원 회전이라 해서 저 작업창이 바로 나타납니다. 자, 제 화면 보고 계세요? 이렇게 3차원 회전. 원리를 익히세요. 이 기능을 뭐 모든 기능을 다 익히는 건 사실은 뭐 하루아침에 익히는 힘들 것 같고요. 당장 오늘 배웠다 해서 내일 물어보면 다 10개를 가르쳐 드렸으면 7, 8개는 다 알고 계실 건데 한 두세 개 정도는 자주 뭐 인지되지 않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내용은 잘 기억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또 뭐 몰라서 상관없고 지금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건 내용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수식 개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다음 나머지 두 개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안 하고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열 구성 요소. 자, 이거 차트 종류 바꿀게요. 자, 차트 종류 바꾸실 때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형. 그리고 확인.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계열. 특정 계열 하나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된다. 판매가 계열 선택하겠습니다. 판매가 계열. 채우기 색. 선택 항목에 대한 채우기 색. 여기죠.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자, 선택 사항 잘 보세요. 방금 차트 종류를 바꾸실 때는 차트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차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차트 종류가 다 바뀌겠죠. 즉 계열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특정 계열만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 클릭하면 기존의 특정 계열이 일단 계열 하나가 막대형이고 또 다른 내용을 내가 종류를 바꾸겠다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막대형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선택 사항이 어디? 콤보로 가 있다. 아마 이것도 파워포인트 시간에 보셨던 내용이고 콤보. 그래서 내가 바꾸겠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이상이 있다. 콤보라 그러죠. 자, 일단 취소할게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죄송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계열을 선택해 놓은 지금 상태죠. 그 위에 포인트 계열 위에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 보면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표현이 있죠.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그러면 이것도 작업창이 이렇게 저 차트 종류 변경창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생산가 계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을 쓰고 판매가 계열은 자 목록 단추 누릅니다. 우리 복습입니다. 복습.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저희들은 표시 있는 꺾은 선형 저와 같은 거 하세요. 그리고 자 원래 값 차이가 이것도 있죠. 값 차이가 많이 나거나 전혀 성격이 다른 성격, 뭐 값이나 비율, 뭐 금액이나 비율 이런 성격이 전혀 다른 계열을 표시하실 때는 축을 다르게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어떤 축은 왼쪽, 어떤 축은 오른쪽을 쓰겠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값축을 쓰는 거고요. 이 표시기는 꺾은 선형은 앞으로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 사용하겠다. 이렇게 써야 될 경우는 값 차이가 계열간의 값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성격의 금액이나 비율이라는 다른 성격의 계열일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이건 시험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회사 가서 문서 꾸밀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확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명령 잘못 실행시켰습니다. 실행 취소. 죄송합니다. 실행 취소. 죄송합니다. 실행 취소. 지금 묶은 세로 막대입니다. 차트 종류. 죄송합니다. 자, 임의의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선택하셔도 되죠. 둘 중에 아무거나. 그리고 계열 겹치기 간격 넓이라는 걸 조정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꾸미는 내용들인데 여기 서식 탭에 찾아보니 이런 용어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계열 옵션, 여기 계열 겹치기 보이세요? 이 묶음과 묶음 사이에 있는 이 겹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각형 짧은 막대 보이죠? 검정색. 그게 슬라이스라고 해서 그걸 클릭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십시오. 겹치는 정도. 0보다 작은 값을 줄게요.
벌어지겠죠. 요게 계열 겹치기 값입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하시거나, 자, 여기 작업창에서 값을 설정을 하고 마무리 엔터 친다 그랬죠. 0이라고 입력을 하고 퍼센트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표시해 줄 겁니다. 엔터 치셔야 됩니다. 엔터, 여기서는. 자, 간격 너비는 이 묶음과 묶음 사이, 지금 현재 이렇게 빈 공간 보이시잖아요. 이게 간격 너비입니다. 여기가 간격 너비입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계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표식을 이용해서 현재 값보다 큰 값을 주죠. 그러면 상대적 값이니까 뭐 요렇게. 그다음에 적은 값을 주면 뭐 요렇게. 자, 막대의 길이 자체가 원래의 원본 데이터의 상대적 길이로 나타나니까 여기 값들도 퍼센트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 막상 시험에 만일에 이런 이제 조정하러 나오면 값을 직접 입력하면 되잖아요. 입력 엔터 치면 퍼센트는 자동적으로 붙여서 나타난다. 이렇게 적당히 입력하세요. 자, 작업창을 좀 닫겠습니다. 그다음 특정 계열을 또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방금 하신 겁니다.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생산가 계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을 쓸 것이며 판매가 계열은 표식이 있는, 자, 목록 단추 눌러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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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을 펼쳐서 표식이 있는 꺾어선형 차트를 쓰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 판매가 계열은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 값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 사용했다. 보조 세로축 값을 쓰겠다. 확인. 자, 그다음 자, 막대의 계열은 말 그대로 막대들의 모음입니다. 꺾은 선은 선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선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계열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임의의 공간을 클릭해서 계열 선택을 해제할게요. 다음 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입니다. 계열 선택할 수 있는 꺾은 선은 계열 선택하는 방법 표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마우스 포인트 맞춰서 클릭.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자꾸 바라는 이유는 눈으로 안 보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건. 자, 그 다음 자, 아까 하나만 전체 계에서 하나만 선택한다. 자, 계열 선택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이게 특정 계열의 한 부분 데이터 요소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막대형이잖아요. 끝간성에서는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클릭. 그리고 표식 위에다 포인트 다시 맞춥니다. 계열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그 해당 표식만 선택합니다. 이걸 끝간선에서 데이터 요소 선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해제하시고 다시 자, 끝건선형 선택합니다. 계열 선택합니다. 끝건선 계열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쁘게 좀 꾸미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거 말고요. 그러면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열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에 대한 서식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그러면 똑같은 이런 창이 나타나고 자 어디 가시냐고요. 이게 선이잖아요. 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채우기 및 선 클릭하면 요 계열에 있는 항목이 뭐가 있냐면 선이라는 항목도 있고요. 표식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두 가지. 네? 두 가지. 자, 그래서 선택사항은 초록 색깔입니다. 선. 아까 선 너비 하셨죠? 너비 값을 조정해서 한번 써볼까요? 값 조절 단추 통해서. 저 두께 보이세요? 지금 왼쪽 편에. 여기. 뭐 굵어졌다. 저는 뭐 얇아졌다 하죠. 이렇게. 조정. 실선이라고 합니다. 선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선 영역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보이는 이 꺾은 선이 이게 직선 형태거든요. 이걸 완만한 이걸 곡선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 완만한 선 보이세요? 클릭, 해제, 클릭해서 해제, 클릭 설정, 클릭 해제, 클릭 설정, 클릭 해제. 왼쪽 편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눈으로. 완만한 선. 자, 요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참고로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아까 선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선. 자, 이번엔 표식이라는 부분에 갈게요. 표식. 그리고 표식 옵션.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동그라미 있죠. 이것도 아마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자, 동그라미 형태의 이야기잖아요. 표식이 기본 제공.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 그러면 나는 사각형을 바꾸겠다. 잘 안 보이세요? 그럼 제가 크기를 좀 조정할게요. 이렇게. 응?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마른 목걸이로 쓰겠다. 뭐 이렇게. 아니면 X 표자가 들어가는 걸 쓰겠다. 그다음에 방금 보였던 원형형도 쓰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 자, 닫겠습니다. 아까 원형은 자, 화면 보실래요? 자, 새로운 데이터 했을 모델명, 수익. 아,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다시 재선택, 모델명, 판매량, 수익. 그럼 제가 계열이 두 개잖아요. 판매량, 숫자값이 있는 계열이. 판매량, 수익. 그리고 삽입에 3차원 원형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세요? 네? 두 개의 계열을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들어왔는데 원형 차트의 특징은 한 개의 계열밖에는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계열, 한 개 이상의 계열을 표시하고 싶다. 차트 종류 변경에 도너츠형 하시면 요렇게,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온다. 보이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차트를 지우는 건 딜리트 키, 차트 영역 선택, 딜리트 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는 계열 하나밖에 표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모델명, 컨트롤 키, 수익. 그러니까 많은 걸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이만큼 됐어요. 자, 삽입에 뭐 2차원 원형 클릭 하시고 저장. 잠깐 쉬었다가 1시 1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기능 못 따라온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자, 오늘 마지막 수업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뭐 원형은 이제 원형에서 한 개의 계열밖에 표시해주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죠. 원형은 그러면 형태적으로 원형의 계열은 형태적으로 이런 조각들의 모음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형. 자,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클릭하시면 이게 원형 차트에서의 한 개의 계열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쁘게 꾸미고 싶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이나 저 위에 있는 사항별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거나, 그러면 계열 옵션, 그 밑에 있는 계열 옵션, 첫 번째 조각의 각, 그래서 첫 번째 조각이 요겁니다. 요거 요 파란 색깔, 요 부분이 첫 번째 조각이라고 합니다. 하면 값을 주면 이렇게 각도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가 보통 1등한 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을 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자,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올리시고 특정 조각을 클릭하면 이걸 데이터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쪼개진 요소 보이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면 자, 이 방법보다 더 쉬운 건 뭐죠? 우리 도형 객지에서 십자 포인트 역할이 뭐라고요? 이동. 그럼 클릭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들어. 클릭 들어. 그다음 전자 해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조각을 클릭. 그리고 계열 옵션 하면 이번에는 선택 항목이 뭐죠? 모든 항목이 모든 조각이잖아요. 모든 조각에 대해서 쪼개라. 피자 쪼개듯이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쪼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줘서 뭐 지우시든지 아니면 뭐 어디다 치워 놓으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전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 다 해드렸죠. 자, 다시 우리 쓰던 차트 묶은 세로 확대형, 아니 이중적이 콤보 차트가 있는 부분 선택, 세로축. 자, 숫자 값 위에 이렇게 올리시면 세로 값축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숫자 값. 그리고 서식에 가면 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세로 값축 현재 숫자 값 위에 올리시는 숫자 값 클릭. 그리고 요런 기능, 요런 것들 작업하고 싶거든요. 최대값, 최소값. 요런 작업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여기 있냐는 거죠. 그런 용어가 안 보이죠. 그러면 서식 작업창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축 옵션에 갑니다. 네, 이건 좀 따라오세요. 그래서 축 옵션에 펼쳐져 있을 거고, 경계 최소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최소 값이거든요. 이게 이게 왜 0이 안 나오고 대시로 나오는 이유 혹시 아시겠어요? 엑셀의 표시 형식의 세개 표시 형식은 숫자 0을 대시로 표시한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게 표시 형식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좀 저기 아래쪽으로 가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이것도 엑셀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고 그냥 따라와서 그냥 값만 설정하세요라고 제가 강조해드렸던 해드렸던 부분이, 강조라기보다는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클릭하시면 여기 그 범주가 회계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회계. 치우세요. 아침에 이렇게 풀어놨는데 더운 거 같아서 제가 껐다가 40분 정도. 오늘 날씨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조심하세요. 코로나보다 감기나 뭐 이런 게 걸려가지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감기만 걸리면 일단 받으러 가야지 못 가겠어요. 병원에 입원도 못하는 사람이 약이라도 제때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 오늘 아까 50만 명 넘었어요. 저녁까지 뭐 9시까지 50만 명 넘었어요. 지금 정부가 그만둘 때 되니까 손을 놓고 있는 거지 참 걱정입니다. 잠깐만요.
너무 많이 끌린 것 같아요. 인구의 1%예요, 1%. 1%가 넘어요, 50만 명. 그러면 한 달만 그렇게 나오면 인구의 3, 생각하기 싫습니다.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62만 명이거든요. 아, 다들 어쨌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나 잘 챙기세요. 자, 자, 그래서 표시 형식의 회계 표시 형식에 대해서 숫자 0을 표시한다. 뭐 이런 거. 여기는 여기 있는 내용은 뭐 표시 형식은 특별히 뭐 너무나 열심히 우리가 거의 1시간 동안 가까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능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녹여져 있으니까. 그다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0이 대시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걸 죄송합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죄송합니다. 밑에 표시 형식 가서 그럼 회계 형식을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숫자로. 그러면 여기가 0으로, 대시가 0으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여기? 오케이. 표시 형식이 바뀌어져 있다. 뭐, 그것만 설정을 하고요.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 할게요. 자, 내가 아까 최소값을 바꾸고 싶다. 뭐, 500. 엔터. 엔터. 그러면 여기 최소값이 바뀌었죠. 최대 경계, 최대값을 이야기합니다. 8,500. 8,500. 지금 8,500이죠. 엔터.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죠. 그러면 요 사이의 간격, 요 값과 값 사이의 간격을 엑셀에서는 주 단위라고 그럽니다. 주 단위. 우리 한글에서 비례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500이니까 1000, 1000이군요. 2000 주 단위. 값과 값 사이의 간격 2000. 그럼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처음에 최소값이 얼마였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제로였나요? 자, 다시 설정 단추 누릅니다. 다시 설정 단추 누릅니다. 최대 얼마였죠? 다시 설정 단추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 값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 단위가 얼마였죠? 1000이었죠. 다시 설정 단추. 그러면 원래 기본값 상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 있던 상태로. 자, 그 다음 가로축 교차라는 게 보이시죠? 가로축 교차. 자, 그러면 원래 여기가 가로 항목축이라는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화면 보세요. 그러면 이 영역이 가로축 영역이 요만큼 되거든요. 그럼 실제 가로축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요 경계 있죠, 경계 요거. 맨 마지막에 보이는 가는 선. 요 선이 가로축입니다. 실제 가로축입니다. 이 가로축이 세로축 기준 어디에 0값에 교차가 되어져 있다. 0값은 최소값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교차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러면 사용자가 임의의 세로축 값에다가 저 가로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로축 값 500에다가 가로축을 지정하세요. 엔터. 그러면 여기 축이 옮겨가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가로축이 옮겨가 있는 거. 자, 그럼 축의 최대값이라는 옵션도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 값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세로축의 값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축이 가로축 부분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셨으면 다시 기본값인 자동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시 단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표시 단위는 표시 형식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표시 단위는 숫자 값의 자릿수를 조정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숫자 값 자릿수.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많은 내용들 중에 사실은 잘 보시면 공 3개는 필요가 없겠죠. 네? 공 3개는 굳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표시 단위 자릿수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1000단위로 보여달라. 아닌가요? 1000단위로 보여달라. 그러면 공 3개는 떼버립니다. 이렇게. 그때 1000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달려서 나옵니다. 없으면 안 되겠죠. 왜? 이게 뭐 8000인지 8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요 1000이라고 하는 부분 클릭을 해보시면 세로 값축 단위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세로축을 클릭합니다. 여기 또 내용이 바뀌죠.
축 옵션, 축 옵션, 축 옵션, 축. 이거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내용이 열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선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축 옵션, 축 옵션, 그리고 축 옵션. 그래서 방금 표시 단위, 저 천이라는 거죠. 천. 그러면 저 천을 단위 레이블로 했잖아요. 그러면 클릭 단위 레이블을 하면 표시하겠다, 표시하지 않겠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그 정도. 자, 필요하다면 닫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조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보조 세로축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뭐 세로 값을 조정해 보시고 1000 엔터. 최대 값을 11,000 계산하기 편하게. 그다음에 주 단위 값을 2,500. 주 단위 뭔지 쓰면 되죠.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다. 그런 정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기본 자 여기 보조가 세로축, 여기는 세로축. 경우에 따라서 기본 세로축. 그래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닫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를 선택하세요. 표시하세요. 다 아시죠? 레이블.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파워포인트 시간에 많이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을 특정 위치에 이렇게 나타내겠다. 보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 없애고 싶다고요? 없애는 방법 세 가지. 이렇게. 구성 요소 삭제.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계열 선택하시고 막대 계열 선택하시고 뭐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하세요.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에 자 선택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 나타내시오. 물론 이게 이제 차트의 종류에 따라서 위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뭐 편하실 때 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축에 가깝게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요것도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데이터 레이블에서 구성 요소입니다. 계열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 자, 클릭. 필요 없는데요. 자, 영역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구성 요소 지우는 거. 삭제. 자, 그다음 가장 요거 선택할 겁니다. 요거. 아니요. 막대로 하시죠. 막대. 가장 긴 막대가 가장 짧은 막대가 여기라고 할게요. 가장 짧은 막대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한 번 클릭하시면 계열 선택, 다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 이 선택 항목 데이터 요소라는 데이터 요소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세요. 위치는 바깥쪽 끝에 이렇게 클릭. 자, 요것도 자 이것도 필요 없다고 데이터 레이블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선택 클릭해서 선택. 지우는 건 딜리트 키. 가장 기본은 딜리트 키. 응? 오늘 다 끝나시겠네. 자, 데이터 레이블. 자, 그러면 일단 끝근선형 계열 죄송합니다. 선으로 되어 있는 끝근선형 계열 선택하시고 이 옵션이 사라졌나요? 자, 그리고 데이터 요소 추가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표시. 편하실 대로. 어느 위치는 편하실 대로. 자,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 선택. 계열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 선택. 뭐 어떻게 선택하시면 편하실 대로 이것도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자, 레이블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숫자 값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 클릭.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셀 값. 아,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하지 맙시다. 계열 이름 표시하겠다. 체크. 체크 해제. 항목 이름 체크 해제. 체크 해주고. 그다음 값이라는 게 방금 처음에 나왔던 그게 값이 지지선이란 건 뭐 이게 이 데이터 구성 요소 저 위치가 네이블의 위치가 이동이 되면 이렇게 선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범례 표시라는 게 뭐냐면 계열의 색깔 있잖아요. 계열의 색깔, 모양, 색깔. 지금은 막 잠깐만, 지금은 꺾은 선이죠. 그러면 선에 대한 모양, 색깔 이렇게 클릭. 범례 표시하면 체크하면 해보실래요? 범례 표시. 요거 범례 표지의 계열의 색깔과 모양. 자, 구분 기호. 쉼표로 구분하겠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겠다. 왼쪽에 내용 보세요. 마침표로 구분하겠다. 내용 결과 비교해 보세요. 출바꿈하겠다. 뭐 공백을 넣어서 처리하겠다. 그다음에 레이블의 위치. 아까 저기 디자인 탭에서 차트 구성 요소 추가해 가시면 위치 값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의 위치를 알아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구분 기호 기본값은 쉼표로 해두시고 범례 표지도 마찬가지로 감하고 지지선 표시 이 두 개의 기본값이었죠. 자, 지지선 표시가 뭐냐면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제가 여기 있는 데이터 레이블을 하나 옮기겠습니다. 제 화면 보고 계세요?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선이 따라다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요게 지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차트 작업할 때 어떤 내용을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공간을 이렇게 옮겨 놓을 때 선으로 이렇게 이어 놓죠, 보통. 그래서 이게 지시선입니다. 자, 일단 닫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요소, 데이터 레이블. 자, 차트 제목. 이제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네요. 자,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없음 상태죠. 차트 아까 처음에는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라져 버렸네요. 차트 위 이렇게. 아니면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면 뭐 가운데 맞춰 표시. 필요 없으면 딜리트 키나 없음. 그래서 시험은 만약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겹쳐 놓는 게 좀 보기 싫잖아요. 차트 위 뭐 이렇게. 그다음에 도형이라고 생각하죠. 도형의 텍스트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엔터. 분석 현황 뭐 이렇게 제목을 잘 적어요. 단어가 안 떠오릅니다. 분석 현황. 자, 점선이고 커스가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빠져나갈 때 ES 이게 구성 요소 선택. 자, 앞에 봅니다. 추가하는 거. 자, 편집. 그다음 내가 지금 쓰고 싶은 차트의 제목이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이건 처음입니다. 여기 A1 셀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가져와서 제목을 쓰고 싶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트 제목이랑 구성조 선택하시고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무슨 용어? 참조. 그러려면 수식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으시고 여기다 이꼴을 쓸 수는 없거든요. 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꼴 수식 입력줄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셀 주소 클릭.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엔터. 치면 이렇게 차트의 제목과 표 제목을 같이 가져가지고 있을 때 보통 이제 연결, 참조라는 형태로 쓴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방법. 차트 제목 작업하는데. 글꼴 크기, 글꼴 색, 굵게 설정은 어디서 하면 되죠? 홈 탭에서 하면 되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글꼴 색. 조정해 보세요. 아무 색깔이나. 글꼴 색, 글꼴 크기도 조정을 해 보시고. 굵게도 여기 있고. 물론 뭐 근본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글꼴이라는 메뉴 보이세요? 글꼴. 실제 이걸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하시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채우기 색 뭐 여기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선택 영역 서식창을 열어서 제목 옵션 채우기 및 선 채우기. 이때 단색 채우기라고 합니다. 우리 방금 여기서 이 상황별 탭 리본 메뉴상에 처리했던 이 내용을 여기서 작업창에서 단색 채우기라고 합니다. 단색 채우기. 단색 채우기라고 합니다. 단색 채우기. 그리고 색깔 선택.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상황별 탭 보이세요? 여기. 예? 죄송합니다. 상황별 탭이 아니고 여기 미니 도구먼 보이세요? 자, 여기 저기 위에 있는 리본 메뉴에 있는 스타일. 그 다음에 채우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냥 필요해 본인이 선호하시는 만큼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보여만 드리면 되니까. 윤곽선, 테두리선. 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작업창을 좀 닫을게요. 그 다음에 축 제목은 축이 총 몇 개가 있죠? 우리가 축이라고 표현했던 게 기본 세로축, 가로축, 그 다음에 보조축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차트 요소 차트 개체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가로. 그럼 여기 그러면 텍스트 엔터. 이게 모델명인가? 모델명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왔지. 자, 여기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 세로 축 제목 꾸미는 건 안 하겠습니다. 축 제목 기본 세로 클릭. 그러면 여기에 자, 아까 차트의 내용을 가져왔던 것처럼 여기가 만약에 자, 생산가다. 그럼 여기서 생산가라고 입력하는 대신에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 생산가 셀 주소 클릭 그리고 엔터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그럼 기본 텍스트의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 세로 방향은 아니지만. 자, 텍스트의 방향을 틀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홈 탭에 맞춤의 방향 보이세요? 방향. 클릭 다 눌러보세요. 5가지 값 다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밑에 모델명처럼 가로 방향으로 설정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가르치고 왔잖아요. 초록 색깔이 선택된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어떤 값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기본인 가로 방향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아까 보조축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럼 보조축에도 축 제목을 달려고 합니다. 보조 세로축 제목.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 서식 꾸미는 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뭐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차트와 다 연결 다 된 거니까. 자, 범례를 표시하겠다, 표시하지 않겠다. 일단 구성 요소 중 하나니까. 이렇게. 표시한다면 어디? 특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그 다음 범례에 대한 글꼴 이름이라든지 여기 쓸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범례에 대해서 영향을 안 주고 다른 게 어한 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도형 스타일 여기 뭐 그런 정도. 그 다음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범례 옵션에 가면 위치 조정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치 조정. 자, 그 다음 그림 영역이라는 게 있었죠. 그림 영역이 뭐죠? 대열이 표시되어 있는 뒷 배경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일이 표시는 뒷배분. 그럼 채우기 색깔을 쓰고 싶다면 여기서 쓰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색깔 하나 쓰시고요. 그다음에 눈금선이라고 그래서 아까 여기 회색 선이 있잖아요. 요거. 이것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눈금선을 자 초록색깔이죠. 클릭하면 사라지죠. 없죠. 나타내어라. 가로 방향. 즉 축은 세로축에 대해서. 그다음 또 눈금선 나타내는데 이번 기본 세로 눈금선을 나타내어라. 그럼 이렇게 축은 가로 눈금선. 필요 없다. 지워라. 초록색 부분을 한 번 더 클릭. 네? 초록색 부분을 한 번 더 클릭. 그 다음 데이터표라는 구성 요소도 있거든요. 데이터표. 그래서 범례 표지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열의 색깔과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 포함해서 이렇게 나타낼 건지. 아니면 저런 거 없이, 저런 표식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만 나타낼 건지. 데이터표, 범례 표지 없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범례 표지가 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아까 레이블 할 때도 나왔죠. 데이터표를 표시하겠다, 숨기겠다. 데이터표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뭐 저기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표라는 구성요소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필요 없다, 딜리트 이렇게 지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구성요소들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자, 차트 영역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차트, 아까 빠진 있는 거. 자, 차트 스타일, 차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색 변경, 차트 전체에 대한 색 변경입니다. 이것도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차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도 마찬가지. 방금 배우셨던 그 차트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그 레이아웃 형태를 만드는 조합들의 한 부분이죠. 부분. 그래서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 이렇게 차트 추가 요소에 보면 레이아웃, 차트 형태, 방금 구성 요소의 조합 이런 형태를 나타낼 건지 이런 형태로 나타낼 건지 클릭해보고 계세요? 최소 한 번은 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런 형태로 나타낼 건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여기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꼴들 중에 어떤 형태로 쓸 것이냐 차트 스타일. 자 여기 안에 있는 색깔들 전체적인 색깔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러면 옆에 색 변경. 그럼 나는 이런 형태의 색을 쓰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형태의 색을 쓰겠다. 아니면 뭐 밑에 있는 이런 형태. 물론 이 색깔에 대한 잘 들으세요. 색깔에 대한 이름 다 있습니다. 목록에 대한 이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 요게 답니다.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자, 시험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지금 전달해 드린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게 숙달을 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잘 기억해서 어떤 기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색깔 바꾸세요. 글자 크기 바꾸세요. 글꼴 이름 바꾸세요는 잘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값을 거꾸로라는 옵션이 어디 있죠? 자, 그런 어려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익숙치 않은 용어가 나온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로 갑축 선택하시고 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잘 찾기도 힘든다. 그러면 일단 서식 작업창을 엽니다. 자, 이거 요령입니다. 요령. 서식 작업창을 여시고 무조건 옵션에 갑니다. 축 옵션에 가면 내가 익숙치 않은 용어가 여기에 가면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요령 하나와 그 다음 그 리본 메뉴에만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본. 그러니까 서식 작업창에 없는 기능들. 그게 뭐냐면 방금 보셨던 빠른 레이아웃이라든지 차트 요소 추가라든지 빠른 레이아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설정하는 것들은 색 변경 저런 것들은 서식 작업창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도형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서식 작업창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런 걸 알고 계시면 어떤 내용을 찾는데 좀 빨리 찾을 거고요. 어쨌든 내가 찾는 내용은 요 사항별 탭 안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니까.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한글 하시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기능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뭘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리고. 자, 오늘 다 실수 문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잊어버리기 전에 실습을 좀 해봅시다. 자, 파일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타 작업 이 파일 여시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자, 교재 199페이지. 자,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저하고 같이 따라오시고, 기억이 나시는 늘 했던 이야기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한두 발짝만 먼저 앞서가시고. 자, 1번. 1번이 아니고요. 그 처음 메인 위에서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차트 1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자, 잠깐만요. 수정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정한다는 건 차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택해 쓰시면 됩니다.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수정하려면 차트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항별 탭이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 작성 시 0점 처리됨.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저도 정확한 사항은 알 수는 없으나 엑셀에서 차트 작업을 하시다가 제 화면 보실래요? 실수로 구성 요소나 이렇게 차트를 지워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차트를 살려서 다음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걸 살리는 방법을 모르나 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꼭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벌써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금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어쨌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지우라는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뭐 하면 됩니까? 백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우고 있으라는 단축키 뭐? 컨트롤 Z. 이 기능을 모르고 있으니 뭐 한다고요? 차트를 새로 만들고 있지 않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모르고 시험장에 간다. 제 생각에는 시험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남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경험치.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 기능인데 그걸 몰라서는 안 되겠죠.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는 컨트롤 Z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자, 그러면 이건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니까 해당 구성 요소를 선택. 자, 일단 제가 리본 메뉴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되냐면 계열이라는 구성 요소로 바라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거하라니까 뭐죠? 딜리트 키죠. 에? 에? 딜리트 키 맞잖아요. 딜리트 키. 자, 실행 취소할게요. 자, 그러면 아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제일 좋은 생각인데 아니면 데이터를 수정하는 공간이 디자인 탭에 있잖아요. 이렇게 차트 종류 변경. 죄송합니다. 데이터 선택.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별정 통신 서비스 선택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거 나가면 이렇게 사라지겠죠. 자, 다시 실행 취소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표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저 표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없죠?
저 표시, 저 실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일 때? 가장자리에 있을 때만, 가운데 있는 걸 솎아낼 때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 자, 쉽게 처리가 되어지지 않, 딜리트키를 누르거나 뭐 이런 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안 된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2번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차트 종류, 차트 전체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지금은 리본 메뉴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누적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 그리고 누적 세로 막대형. 이름 확인하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세부 항목은 기본값, 회색, 선택사항, 그리고 확인. 지금 혹시 밑에 있는 그림 보고 계세요? 아니요. 자, 아래 그림과 가치라는 문제에 아까 그림과 가치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도 차트 문제 그림을 줍니다. 근데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풀이한 문제가 그림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순서. 자, 아마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할 때 제가 지적해 드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 풀이가 끝나고 나서 출력 형태 그림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비교하는 거지 그림을 보고 문제 푸는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그 그림과 같이라는 그 그림에 있는 같은 차트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이런 차트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이 뭐 이런 누적형 아니면 그냥 막대, 묶음 막대형 뭐 보통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자, 일단 이게 다 문제풀이가 끝나면 이거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를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묘.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가 없잖아요. 그럼 구성 요소 추가하셔야겠네요.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위치는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고 그럼 그림을 보고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자, 엔터. 도형이라는 생각으로 접근. 도형의 텍스트 입력할 때 엔터. 아이고. 차트 제목 선택. 엔터 치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거고 정보, 통신, 오타 조심, 서비스별, 세부 인력. 왜 갑자기 딴 데가 있지? 자,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겠다. ESCP. 4번 기간 통신 서비스 계열의 기간 통신 서비스 계열. 선택. 2019년 요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셔야 됩니다. 직접 차트 상에서 2019년도 데이터 요소 막대 보이세요? 다시 한 번 더 클릭. 그럼 이렇게 데이터 요소만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 구성 요소죠.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해 선택되어져 있는 저 항목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세요. 값을 표시하시오. 데이터 레이블에 나오는 내용물은 값이다.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다. 레이블의 위치는 가운데 표시하시오. 이렇게. 설정. 이렇게. 그리고 맞춰보면 맞죠? 자, 동그라미 5번.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으로 설정하시오. 각각 0으로 0%로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특정 계열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특정 계열 선택. 자, 서식 탭에서 특정 계열 선택. 그리고 자,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좀 생소한 용어네요. 그러면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계열 옵션에 가세요. 계열 옵션에 오면 좀 어려운 용어들은 여기에 있다. 계열 겹치기 값이 제로랍니다. 엔터. 자, 잠깐만요. 제 화면 잠깐 보실래요?
지금 현재 제가 하면서 계열 겹치기라는 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열 겹치기가 지금 100이라는 건 완전히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누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면 계열 겹치기가 제로가 되면 겹쳐지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구조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간격 너비는 이 묶음과 묶음 사이의 빈 공간 요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건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812% 정도. 근데 이 공간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여기 0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0 입력 엔터 하면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히 뭐 어떻게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요런 두 개의 옵션을 조정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세요. 자, 범례의 구성 요소를 위치를 조정하겠다. 아래쪽. 저런 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막 여기저기 막 찾아보셔야겠죠. 물론 범례라는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서식 작업창을 열면 텍스트 옵션에 가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범례 옵션에 가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시트상의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컨트롤 S. 자, 차트 2로 가겠습니다. 자, 202페이지. 문제에 대한 필요한 설명들은 다 했으니까 용어는. 자, 차트 이 시트의 차트 질상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림이 주어진다 이 문제에 그 다음 수정하시오.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그걸 수정 편집하는 문제이다. 그 다음 밑에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 작성 시 0점 처리된다. 컨트롤 Z라는 단축키 말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수정 편집하는 거니까 차트 개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1번 합계 계열이 제거되고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자, 이번에는 합계 계열 이거 위에 보니까 실선 모양의 가장 자리에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꼭지점, 파란색 꼭지점에 포인트 맞추시고 위로 올리시면 데이터의 범위에서 빠져버리겠죠. 즉 여기서 말하는 합계 계열이 빠져버리겠죠. 아니면 딜리트 키 누르셔야 되고요. 자, 2번 차트 종류를 누적 가로 막대형으로 표시하시오. 자, 차트 영역 선택. 이번에는 오른쪽 이제 이번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쓸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누적 가로막대형. 가로막대형 중에 누적 이름 확인하세요. 목록에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3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 셀과 연동돼도 연결 수식 작업이다. 참조 수식 작업이다. 구성 요소라는 게 없네요. 구성 요소 추가부터 하셔야겠군요.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 셀과 연결, 참조. 그러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 커서를 넣으시고 식 작업, 이 꼴이 필요하고 참조해야 될 대상은 A1 셀이다. 그리고 참조하셨으면 엔터. (4번)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고 자, 근로장악 계열은 회색 영역이군요. 자, 그러면 회색 영역 선택하시고 클릭 마우스로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구성 요소 추가는 디자인 탭밖에 없다 그랬죠.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값을 표시한다. 데이터 레이블의 기본적으로 내용은 값이 숫자 값이 나타난다.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설정한다. 안쪽 끝. 자, 다섯 번째. 차트 영역 그림자는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그림자 꾸미는 거죠. 서식에 차트 영역 구성 요소 확인하시고 꾸미는 거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서식. 그리고 차트 자, 요겁니다. 요거는 처음 눌러봅니다. 효과. 여기. 왜 그림자는 안 했지, 제가? 그림자를 왜 안 했지? 자, 여기 그림자. 파워포인트 시간 했으니까 미리 설정. 자, 그림자 목록의 이름이 안쪽 가운데, 안쪽 영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안쪽 가운데. 테두리 스타일, 너비 2포인트, 둥근 모서리. 자, 그럼 이건 효과가 아니고요. 그림자 효과가 아니라 이건 선입니다, 선. 채우기 및 선. 테두리 선. 테두리 클릭. 그리고 펼치시고. 너비 2포인트. 값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그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체크.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됩니다. 시트상의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차트 3 시트로 가겠습니다. 차트 3. 교재 206페이지. 내일 실습할 시간 내일 드릴게요. 다른 데서. 자, 차트 3 시트의 차트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까지 수정하시오. 수정 편집해야 될 문제고요. 그럼 차트 개체 선택.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신규로 차트 작성 0.7대 컨트롤 Z라는 기능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랬고 1번 모델명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쭉 보시고 편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수익이 끝자락에 배치를 할 수 있네요. 자, 조정 실선에 있는 꼭지점 부분 포인트 조정 수익 계열이 이렇게 추가되었다. 2번 수익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끝끝을 변경하는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자 그러면 수익 계열 선택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특정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 변경 자 여기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리버 메뉴 썼다가 오른쪽 마우스 바로 가기 메뉴 썼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변경 그러면 변경 창이 나타나면 생산가 계열과 판매가 계열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수익 계열에 대해서 끝근선형 차트로 변경 표식이 있는 끝근선형 차트로 변경할 것이며 이름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겠다. 보조축 체크. 그 다음 확인. 자, 그 다음 보조 세로 갑축. 그러면 보조 세로 갑축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됐어요? 그리고 최대값 차트형 자 선택 영역 서식창을 열어서 서식 작업창을 여시고 좀 최대값 최소값 뭐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축 옵션에 있다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최대값 얼마 20만으로 조정 그리고 엔터 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엔터 3번 수익 계열에서 가 023 데이터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하시고 그럼 수익 계열 선택 자 선이나 표식을 클릭 네? 선이나 표식을 클릭 계열 선택 가 023 여기죠 요거 이제 데이터 요소 선택하실 때는 끝근선에서 해당 표식을 클릭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숫자 값이고 위치 조정 그래서 추가하시려면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위쪽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 나타난다. 자, 세로 값축 제목은 가로 제목으로 추가해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이것도 구성 요소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가로 제목으로 추가해요. 자, 텍스트의 방향, 홈 탭에 가서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 따라갑니다. 자, 텍스트의 방향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초록 색깔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해버리면, 클릭해서 해제해버리면 기본 방향인 가로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입력한다. 엔터 쳐서 단가라고 입력. 빠져나올 때 ESC. 5번 차트 영역은 색 변경, 가로 열고 색 구르지. 자, 이건 리본 메뉴에 밖에 없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바른 레이아웃, 색 변경, 차트 스타일,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도 리본 메뉴에 밖에 없다. 그리고 이름이 색 변경의 목록의 값 이름이 색구입니다. 찾으세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저장.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잘 안 되신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요. 파워포인트 하셨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질문도 하셔야 되고요. 기능적으로 앞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 내일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뭐 또 시험 이야기도 한 번 더 해드리고 해서 요 교재에 대한 건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일까지 이 교재 가지고 오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출결 체크 잘하고 돌아가시고.